노원. 문학은 영혼의 뿌리. 이양우. 문학을 사랑하는 동지들이여, 뜻같이 첫걸음하는 동인들이시여, 문학은 영혼의 뿌리입니다. 잘 살고 잘 먹고 싶어서 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저는 일평생 문학의 피로 정신적인 동맥을 회전하면서 부끄럼 없는 인생을 보람된 삶이라고 여기지만, 언제나 시인이라는 동맥을 놓지 않고 살아왔듯이 우리 여러운 통이님 아담한 시로 삶의 동맥을 이어가고, 맑은 샘물 솟아 정신적 영혼의 피와 살을 맞대고 가다듬어 우리 함께 한 가족으로 혼신을 모아 찬란한 여정의 길 함께 갑시다. 내 생에서 거둘 수 없는 현실의 주마등, 빛나는 시호들을 채집하여 인생의 삶의 목적을 달성해야 하고, 우리 인생이 왔다 갈 이전에 시인으로서의 모든 흔적을 아름다운 꽃으로, 그윽한 향기로 세상 곳곳 어두운 만방에 촛불 하나 켜듯이 마침내 동인지를 펴낸다니 한없이 기쁘고 행복합니다. 우리 모두 남달리 잘하자. 가자! 잘하자, 잘하자. 소구름 밑에기. 거기 39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 조상님 그리면서 족보에도 오르지 않는 여자 무명여류 시인의 몸으로 이제 제가 여기다가 시를 한 편 올렸습니다. 경순한 망국의 어좌 소구름, 초연 김은자, 신라 천년 사직의 기울기 재고, 무혈로 고려의 합병, 가슴에 이던 경순왕, 비탄의 눈물 은하의 여울은 알까. 사유의 끈을 잡고 역사의 응달에 얼룩진 눈물 자국, 피눈물 마신 결단의 흔적 지워지기 힘들었으리라. 육신은 흙 한 줌으로 돌아갔으나 조상님 계신 경주를 사무치게 그리워하면서 무덤 속에서 울고 계실지도. 족보에도 없는 무명의 혈육일전 고려조, 이조, 대한민국까지 지난 나는 아득한 세월을 흘러 들꽃 같은 모습의 여류 시인으로 참배한다. 왕릉 앞에 나를 인도한 사연은 문학의 인연줄. 시인의 넋이 시들지 않고 버틴 세월 속 강건한 영혼의 마중물 아닐까. 땀에 젖은 삼배옷 입고 지나다 꽂은 지팡이 용문산 사찰 은행나무라 하니, 힘없는 신라 국민이 희생되지 않도록 결단 내린 통치, 통치권자의 부대낌 눈물 겹다. 생은 모천의 한 방울 난자의 작은 우주였던 존재감으로 소구름 참으며 경순왕의 피가 흐르는
나의 심신은 눈물 어린 역사도 기억하리라. 20페이지입니다. 20페이지. 네, 사랑 김석심. 그리움이 사무치는 자리에 찬란한 사랑이 멈췄다. 구름처럼 바람처럼 떠도는 이 항아사의 모래알 같은 수많은 자, 헐헐 날아서 찬란한 빛이 되어라. 온 세상의 등불이 되어라. 숲속의 진주가 되어라. 감사합니다. 사랑의 전투. 편인데요. 51쪽? 예. 제가 지금 방송통신대학교 4학년 졸업반입니다. 지금 그 한편의 그 추억을 쌓은 것을 제가 이제 시로 표현을 했었는데 한번 덮어서? 네, 읊어보겠습니다. 여기가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퍼플섬. 신안 앞바다 퍼플섬 광선은 국토술래 이름 걸고 이른 아침 시끌벅적 하구들의 부푼 가슴 일렁이는 파도처럼 푸르른 희망을 안고 신안 앞바다 퍼플섬 버들 마편초 꽃길에 퍼플티 함께 입고서 저마다의 사연 담는 찰칵 소리 멋진 포즈 추억 쌓는 순간들 무한 해신 백령지 아름드리 피어난 연꽃송이는 하얀 미소 천사처럼 우릴 반기고 숨이 멎을 것 같은 향기에 취한 감성들이 밤하늘 별빛되어 풍선처럼 부푼 가슴에 쏟아지는다. 야. 먼저 번에 우리 거기 겸손하시네. 저기 이거 100일장 했을 때도 상 받으셨어. 색깔만 쓰면 등단 되는 거니까. 경찰. 잘했을 때. 네. 그리고 지금 제 삶에 대해서 저는 제가 저를 칭찬하면서 사는 사람이 모질아요. 그래서 참 좋은 나 72편. 72편. 지금도 소녀 같으니 떨리네 왜? 72. 참 좋은 나 사랑과 고통이 친구인 양 공존하던 세월 미련을 벗삼아 봄은 없고 가을만은 기다리던 세월 머리 따로 가슴 따로 헛발 디딜까 두려웠던 시간 나는 없고 저만 있어야 했던 공포의 시간을 다스렸던 시간 바람이 되어 먼 기억 속에 사라지고 꿈과 희망이 내 것이 되어 발자취 남겨보려 또 하루를 소중히 하는 너 내가 고마워한다. 이상입니다. 참 좋은 날. 아니 그다 87쪽. 내 가족들, 가족이란 함께 사는 모든 동식물. 나는 강아지와 화초를 포함하고 싶다. 나의 이템으로. 왜냐고 묻는다면 그냥 내가 좋아서 살가운 친구처럼 사랑하는 연인처럼 나바라기 강아지와 화초는 항상 내 편. 산책 소리에 목살이 찾는 강아지의 칭얼거림, 목말라 잎새 구부린 벵갈 고무나무의 시무룩함. 나는 그들의 요구에 항복의 캡슐을 장전한다. 가족 반려자라는 철석 같은 소신, 나를 맹종하는 나부랭이. 그래서 돼지 저금통 하나 홀로 키웠다. 아프면 동물병원 가야 하고 시들하면 영양제 주어야 하고 두 생명 생계 감당하는 무거운 양심.
나는 행복에 중독된 거꾸로 바라기. 자, 오케이. 예. 있겠다. 99쪽. 91쪽이요? 96. 99쪽에 비둘기 청원가 이거 재밌어. 6쪽. 했는죠? 99쪽에. 갖고 싸움 아니에요? 아니 99쪽에 있어요. 비둘기 청원가 있네요. 비둘기도 결혼하나? 청혼하네. 비둘기 청혼가 이상급 비둘기들이 합동으로 맞선을 본다. 청계천 오관수교 다리 위에 모였어 출신과 고향 앞으로 계획을 밝힌다. 멋진 포즈 자랑하고 노래 부르고 환심을 사서 웃음을 끌어낸다. 이상형 찾았다고 축에 세워준다. 청계천 냇물 따라가면 청혼의 벽이다. 종로, 중구, 만남의 다리 위에서 찾아. 소프라노 비둘기 나를 따라와 봐요. 바리톤 비둘기 내 사랑 받아줘. 청혼의 벽에 바리톤 소프라노 이중 합창. 나와 결혼해줘요. 언제나 그대 곁에서 먼저 양보하고 큰 소리로 사랑만 줄게요. 소리 소리 높여 청혼가를 불러본다. 네, 알겠습니다. 아, 그 다음에는 이제 선생님 것 같아요. 잘 가봐야겠네. 어찌할까? 보고 싶은 친구를 다시는 못 만나는 곳, 그것으로 갔다 하네. 가는 곳이 어딘지 고생고생 열심히 모아놓고 한 푼도 써보지 못하고 가버린 친구야. 불쌍토다. 너무 가련토다. 못 써보고 갔으니 주소라도 좀 알려주겠나. 훗날 널 찾아 써보지 못한 그걸로 실컷 한잔하구나. 하자구나. 아주 근데 좋네요. 실컷 하자구나. 우리 홍수 시인님께서 고쳐주셨어. 이렇게 내가 지었던 노래는. 네, 한번 합시다. 들어봅시다. 내가 이제 기억이 날란 거 보네. 너와의 추억을 가슴속 주머니에 담아놓고 돌아서는 발걸음을 감당치 못할 무게로 사라졌다가 그림자로 다가서는 추억이 내 가슴을 흔들어 놓네. 애달픈 가슴을 달래며 너를 보내는 나의 마음은 바보처럼 울고 싶어라. 울고 싶어라. 기란. 낭독입니다. 네, D랑 한경. 사랑방 가기 전 오른쪽엔 D란으로 가는 뒷돈문이 있다. 슬며시 밀어내니 자두나무가 의연하다. 나무는 이제 자두색 열매를 매달지 않는다. 달콤한 속살을 이야기하지도 않는다. 바람은 회색 구름 잡고 늦구름한데 노을이 주춤거린다. 나무는 긴 침묵을 하려나 보다. 산마루에 그들먹한 노을향이 붉은 가지 비직거리며 수런거린다. 저무는 그늘 사이로 빛바랜 꽃잎이 수두룩 소구름을 적신다. 이거 초롱초롱해지며 울고불고한 단풍이 물드는 느낌입니다. 수지 하풍의 인연 따라 끊임없이 이어지는
업보는 있어도 작자는 없다는 윤회의 바퀴에 물려 변화란 진리의 공동 창조의 일원으로 동참을 축하드립니다. 한 방울의 물이 비가 되고 낙수가 되고 개울로 강물로 바다로 흐르지만 옛물은 아니듯이 실체 없는 허상을 쫓아가다가 문득 무상무념으로 깨어납니다. 축하의 마음을 시인 산맥으로 가름합니다. 산처럼 떡 버티고 바람처럼 흐르고 구름처럼 지나네. 모두가 행복 전도사이고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는 전도사. 요거는 제가 우리 시인들이 경찰서를 하나 갖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저도 딱 버티는 거 좋아하는데. 여러 시인들이 하나 그 시가 씨앗이 퍼져가지고 이 세상을 정화시킵니다. 우리 임보 선생님인데 그런 시를 하나 읊어드리겠습니다. 잘 익은 과일처럼 향기로운 시. 이제 시의 종류예요. 포근한 비오 명화처럼 한동안 가슴을 파고드는 시. 쫀득쫀득 씹을수록 맛이 나는 인절미 같은 오징어 같은 시. 여름난 먼 길을 만난 느티나무 그늘처럼 그 나무결 맑은 샘물처럼 시원한 시. 보름날 밤 구판의 사물가락처럼 신명나고 술독 용수 속 동동 뜬 동동주처럼 근아한 시. 아니면 한 입 잘못 베어 물면 입천장이 훌떡 벗겨지는 잘 삭힌 홍어처럼 그렇게 매콤한 시. 이런 시를 쓰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게 했더니 굳이 해드려서 제가 이렇게 졸피를 보내드렸습니다. 원초적 용만왕의 시의 시창작은 편집 과정에서 붙인 것 같고요. 시는 시 자체로서의 가치와 의의를 지닌다. 그렇지만 시를 창작하는 시인들은 자신이 살아가는 시대와 공간, 사상의 배경 등이 영향에 끼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나이 듦에서 시 창작하는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문학과 예술의 창작 과정은 어떤 고통과 역경을 동반하기에 매우 힘들다. 당연히 스승의 채찍질과 함께하는 이문 회원님들, 동아리 회원님들의 질투와 응원과 격려, 합평 속에서 거듭거듭 성장하게 된다. 얼마나 열정 넘치고 매력적인 과정인가. 자기 수련과 자기 구원으로서. 그래서 시 창작은 원초적 영망인 줄로 모른다. 시는 빛나는 곳에서 어둠의 발자취를 찾으려 하고 가을의 열매에서 새싹을 발견해야 한다. 생동하는 봄에서 죽음을 발견할 줄 알아야 한다. 또한 경생상해, 즉 깊은 뜻은 형상 너머에 있기에 눈앞에 보이는 현상에서 그 너머의 보이지 않는 그 무엇을 봐야 한다. 그래서 시는 근본적으로 존재를 일지는 모른다. 그래서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보는 시인의 시선은 늘 새롭고 때로는 전율을 일으킨다. 천편일률적이고 틀에 박힌 고정관념은 시인과는 함께 할 수 없는 상극이다. 그러한 궤적에 갇힌 시인은 시인일 수 없다. 일상을 떠나 새로운 시선과 관점으로 꿰뚫어보고 재해석해야 한다. 중장년의 나이 듦에서 바라보는 석양의 노을은 또 다른 새벽이다. 그 새벽을 맞이하려면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 그 어떤 사유도 하지 않고 정지된 듯 멍 때리고 있는 생각에 뺨을 때려야 한다. 누군가 말했던 인생은 무엇인가를 이루지 않기에는 너무나 길지만 인생을 이루기에는 너무나 짧다. 문어천추 시인대학 해학포럼 시정원에서 사유하고 논의는 회원님. 초심을 잃게 되면 펜이 가뭄이 들고 그러면 시가 황폐해집니다. 해학포럼 시정원의 나뭇가지에 물방울이 똑똑 떨어지면 함께하는 초목들인 동인들이 가만가만 다가와 타는 목마름을 젖힐 것입니다. 늘 처음처럼 나뭇가지에 물방울이 되어 펜 끝에 촉촉한 잉크가 적셔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앤솔로지 출간을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읽는 것과 직접 보시는 것의 차이점은 여러분이 아시니까 굳이 할 필요는 리피트할 필요는 없고요. 또 여기 청출어람의 길목이라는 책 출판에 저를 초대해 주신 우리 회장님과 또 여러분들한테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수없이 많은 문학회와 이런 장소, 이런 활동들을 몇십 년을 이렇게 해왔습니다만은 여기가 굉장히 풍부한 것을 느껴요.
그리고 특히 더 좋은 점은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이 하루 뭐 오전 오후라고 한다면 조금은 오버센스한 얘기 같지만 이제 약간 노을빛이 드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근데 그 노을빛을 여러분들은 호숫가라든가 강가라든가 바닷가에서 커피잔에 한 잔 따라 노을을 마시는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거든요. 왜? 아, 저거 뭐야, 나도 저럴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보다는 그래서 그 노을 한 잔 따라서 카페에서 마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봐서 굉장히 좋았고요. 또 하나는 이게 뭐랄까, 제가 그 경례사를 쓸 때 그래서 이렇게 앤솔로지 우리가 말하는 동인 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동인들을 내는 게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학교 다닐 때는 학교 배우는 선생님이라든가 뭐 친구들하고 등등등 뭐 도서관 다니고 그랬지만 지금 여기에 계신 우리 세대들은 좀 그렇게 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제가 소래포를 가면은 그 다라에 개가 이렇게 가득 쌓여 있거든요. 근데 그 개가 볼 때는요, 다라에 개가 없는 개는 그 다라를 못 넘어가요. 근데 가득 찬 개는요, 그 다라를 자기 동지를 짚고 넘어가요. 가고 땅바닥에 떨어지더라고, 바닥에. 그래서 동인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있음으로 해서 여러분이 여러분을 딛고 넘어가야만이 내가 성장을 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너무 좋은 이렇게 감동을 받았고, 특히 우리 이경민 선생님인가요? 아까 선생님 이렇게 슬쩍 봐도 시가 너무 이렇게 굉장한 어떤 그런 게 있었고, 이렇게 우리 김은자 선생님의 시는 굉장히 그 고급지고 또 시어 자체가 굉장히 이렇게 하이 클래스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누가 봐도 아 그렇구나. 누가 봐도 그걸 있거든요. 근데 우리 선생님 같은 경우는 아직은 인재, 되게 순수함이 묻어나는 거 등등등 그런 측면에서 되게 저는 시 자체가 그 순간적으로 좋았어요. 저도 시 경력이 많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시를 쓰고 이렇게 신문사에 칼럼을 쓰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시평론을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시집 해설을 많이 했었고 그래서 직업은 아닌데 무의식 중에 그런 게 이렇게 눈에 들어와요. 이렇게 아무튼 우리 천정필 시인 우리 선생님 이렇게 우리 방사남 선생님 이렇게 뵀던 우리 선생님 그 무엇보다도 이렇게 저를 초대해서 굉장히 감사드리고 이 청출어람의 길목의 시제가 참 청출어람이 남어람의 약자거든요 이게 사실은. 근데 그 길목에서 아마 여기에서 청출 배우면 아마 선생님 리드하신 김은자 선생님인 것 같은데 저분을 무조건 넘어서야죠. 그 쪽빛보다 내가 더 쪽빛이 나요. 그러한 그 과정이 있기를 그리고 또 그렇게 되기를 그 쪽빛을 저는 기다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한번 안 읽으시 이런 시간을 갖는 거 또 우리가 만나서 같이 식사하면서 2022년도에 이제 시 정원이라는 이름으로 또 특강도 초청해서 우리 조성국 선생님도 이제 강의를 듣고 또 이렇게 이제 별로 이렇게 뭐 훌륭하지 않아도 우리 나름대로는 또 최선을 다해서 글을 쓰고 그래서 저는 이걸 굉장히 이제 아름답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그래서 그 흔적에 대한 거를 이제 아까 조 이사님이 했는데 우리 홍영수 선생님이 흔적의 꽃이라는 그 시집을 내셨어요. 근데 이제 그 내용은 이제 사모님께서 임신을 하면은 이제 여자들 우리 여기 다 애기 낳았으니까 아는데 임신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배의 표피가 이렇게 터져요. 그게 이제 흔적이 진 게 그거를 흔적의 꽃이라는 걸로 표현을 하셨어요. 그럼 우리 이런 주름살도 다 이게 흔적이에요. 전부 흔적의 꽃이 될 수가 있지요. 그래서 우리 삶의 흔적의 꽃이 바로 이 청출어람의 길목이다. 그러면은 쪽빛이 이제 아무리 파랗고 어쩌고 뭐 하여간에 스승이 있어도 스승을 더 뛰어넘는 그러면 사실 이제 제가 어저께 했는데 어쨌든 문학을 하는 거는 죽을 때까지 현역이다 라는 생각으로 저는 이제 여러 번 만나서 아주 행복하고 제가 이제 스스로 지는 십자가는 무겁지 않다라는 얘기가 있긴 하지만 제가 스스로 요번에는 내가 한번 편집을 해보겠다 해가지고 스스로 편집을 했는데 스스로 지는 짐도 무겁고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많은 분들 모인 데서 우리 홍영수 선생님이 강의를 하시는데 너무 강의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인물, 뭐 프린트물도 없고 칠판도 없고 너무 초라한 데서 강의를 하시는데 너무 강의가 좋아서 제가 이제 팬이 돼가지고 강릉에서 너무 고마워서 도의사님하고 같이 이제 식사 대접을 한번 하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식사하러 가는 그 입구에 거기 이제 도화기 빼기 정형외과 있는데 그걸 보시면서도 상당히 그 어떤 시적 영감을 떠오르셔서 찍으시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정말 우리 인생은 도화기나 빼기거든. 이런 그 오늘 2022년도 12월 30날이거든요. 이제 내일 하루 남았지만 송년회를 하면서 또 마침 이 책이 오늘 그러니까 어저께인가 그저께 배달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선생님이 이렇게 맛있는 음식 차려주시고 이래서 아주 정말 행복한 마음으로 또 감사한 마음으로 이 순간을 가지게 돼서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그리고 다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